Hallo alle zusammen.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말하기 유형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총 3개의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스럽게도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이 좀 부담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다 바로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종이를 한 장 받으실 거고요. 거기에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가 적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를 가지고 무엇이다? 본인의 소개를 하시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 등등이 적혀 있을 거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자기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소개한 후에 감독관이 질문을 할 거거든요. 네, 이제 보통 하나 할 건데 2개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요. 하나 정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네, 질문도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만드는 방법, 소개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떤 질문 나올까 예상 질문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까? 우리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뭐냐? 첫 번째, 바로 미리 자신만의 무엇이다 자기소개를 만드신 다음에 외워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은 거의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에 모의고사 시간에도 한 번 더 다룰 거거든요. 저기 총 4개의 글을 다룰 텐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틀이 있다면은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여러분 인적 사항으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은 배우는 거를 조금 더 변형시켜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자기소개를 만드시고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 치는 타일 안 쓰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긴장을 하고 실수를 하면은 자신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도 좀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좀 가벼운 만큼 문제들이 꼭 자신감 있게 잘 말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서 어떤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게 만들자. 두 번째 볼까요? 자, 감독관이 아까 전에 질문을 한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면. 자, 그런데 대답을 할 때 너무 단답으로 그냥 물어봤는데 야 이러고 끝나거나 나인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런 대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응답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대답이지만 단답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 문장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인을 하든 야를 하든 뒤에 좀 뭔가 덧붙이는 말이 있으면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나중에 또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독관의 질문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물어봐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아인스부터는 조금 물어보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배아인스도 물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급 레벨일 때는 그러니까 A1, A2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감독관 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한 번 더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묻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그래서 단답보다는 무엇이다? 문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그 문장이 뭘까요?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쓰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부사나 전치사구 또는 종소, 접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조금만 더 풍부하게 만들어도 그 효과가 다르고 여러분이 얻는 점수가 다를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실제 시험지를 봐야겠죠. 자, 여러분 타일 아인스라 적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하나의 그런 종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우리가 sich vorstellen 돼 있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소개하는 것이다가 될 것이고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에 7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들이에요. 자, 볼까요? 남의 우리 이름이죠, 그렇죠? 알터는 나이고요. 란트는 나라니까 본인이 태어난 국적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적과 도시까지 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오아트는 우리가 거주지가 되겠죠. 자, 우리 슈프라켄 하면 여러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할 줄 아는지, 모국어가 뭐고 외국어는 어떤 거 하는지, 또는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하시면 되겠죠. 자, 베루프하면 여러분 직업인데요. 직업은 진짜 직업을 말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학생이다. 그냥 지금 뭔가를 공부하고 있다. 독일어학 준비를 하고 있다.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직업도요. 자, 호비, 우리 취미죠. 취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 중에 좀 취미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없어도 이제 시험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지어내서라도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영화 보는 게 취미다. 아니면 운동하는 게 취미다. 그냥 지어내도 돼요. 진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취미 정도는 좀 지어내도 상관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고요. 자,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각 그렇죠. 단어마다 명사마다 우리가 좀
외워두면 좀 편한 구문들이 있거든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나는 뭐뭐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ch bin 해도 괜찮고요. 또는 내 안은 뭐뭐라 불립니다. 우리 동사 heißen 있죠, 그렇죠? 우리 첫 번째 하는 거죠, A1에서 맨날. ich heiße로 시작해도 괜찮겠네요. 본인 이름 말하시고, 또는 my Name is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딱 말했을 때 딱 입에 붙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본인 이름을 더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하나의 그 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게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구문은요. Ich bin 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지막에 야레 알트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몇 살이다가 되겠네요. 우리가 숫자 말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부터 99까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00세 이상 없을 테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릿수 정도 읽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나라도 볼까요, 여러분? 네, ich komme da 뭐다? 그냥 아우스담에 그렇죠. 우리 나라 이름, 우리 코레아 적으시면 되고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뒤에 도시 이름까지 적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거주지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사는 곳입니다. 이것도 정말 쉽게 말하시면 돼요. 그냥 어디 살고 있다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ich wohne 또는 ich lebe를 쓰고 어떻게 한다? in 다음에 도시 이름 쓰시면 되겠죠. 뭐 ich wohne in 서울, 뭐 ich wohne in 부산 다 가능하겠네요. 자, 바이 사람 뭐냐면은 혹시 학생들 중에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가 바이 다음에 우리 사람을 쓰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구누구 집에라는 뜻이 있었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h wohne 뭐 in 서울 by meinen Eltern 하시면 부모님 집에 서울에 살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도시 이름까지만 해도 크게 이상이 없다. 자, 언어 볼까요? 어떤 언어를 할 수 있냐를 하는 건데요. 정말 쉽게 할 때는 나는 할 수 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ch kann 하신 다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언어, 뭐 Koreanish, Deutsch, English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열하시면 되겠는데 쌤 칸이면은 무조건 메인이 동사 원형이라서 슈프레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당연히 ich kann 블라블라블라 슈프레켄도 괜찮지만 그냥 칸 그 자체도 이미 할 수 있다 뜻이기 때문에 굳이 안 적으셔도 뒤에 당연히 언어고니까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칸 너무 신경 쓰여요. 이러면은 그냥 바로 슈프레케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모국어는 뭐다? 좀 약간 모국어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어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Meine Muttersprache 하고 ist 뭐 Koreanisch 하시면 되겠죠. 이제 물론 뭐 모국어 혹시 한국어 아니신 분들은 다른 자기 언어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는 정말 쉬운 구문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일단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죠? 좀 더 가볼게요. 자, 직업입니다. 직업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ich arbeite,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알쓰다 뭐가 왔다? 지금 직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알쓰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또는 우리가 좀 자주 봤던 구문 중에 하나죠. 자, ich bin 직업 쓰시고 그 다음에 von Beruf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나는 뭐뭐가 직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좀 저는 직업 이름 말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좀 제 직업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ich arbeite by 다음에 회사 이름 써도 괜찮다. 이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by 다음에 회사 이름을 쓰게 되면은 거기 소속이 되어서 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 삼성에서 일한다. 그럼 ich arbeite by 삼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좀 회사 이름 말하기 귀찮은데요.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역시 ich arbeite in einer Firma 그냥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무난합니다. 네, 중요한 게 여러분 인단 몇 격이다?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인단 반드시 3격을 쓴다가 되겠죠. 그래서 in einer가 오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 아직 학생이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아직 직업이 없기 때문에 ich bin Student라고 해도 괜찮고요. 대학생이다. 여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Studentin이라고 해서 여기다 en을 붙이면 되겠네요. 가끔씩 이제 치는 분들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ich bin Schüler 남자 학생이라면 여자는 어떻게 한다? ich bin Schüler 뒤에다가 en을 붙여 Schüleri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틀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자,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 자, 보겠습니다. 자, meine Hobbys sind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예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가 하나, 두 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다. 그럼 복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Meine Hobbys라고 하셔야 되고요. 이 복수가 붙었죠, 소위대명사. 그리고 역시 didn't라고 한 다음에 나열해도 괜찮고요.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Mein Hobby is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 너무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시를 쓰고 어떻게 한다? 두 번째에 동사를 쓴 다음에 뭐 부사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개안이나 개안에 기억나시죠? 좋아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개안을 붙이게 되면 뭐다? 이거 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제 그걸로도 우리가 취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ch koche gern이라고 하시면은 요리를 하는 것을 즐겨한다가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취미를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좀 더 효과를 줘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치사구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 시간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in 다음에 역시 삼격이죠. 이동 없죠? 이 시간이니까요. in meiner 그 다음에 Freizeit 하시면 되겠네요. 내 자유 시간에는 하고 뭐가 되는 두 번째는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온다? 본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말해놓고 갑자기 이시로 시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 동사를 넣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급 학생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미리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만이 내가 조금 긴장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입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in meiner Freizeit 시작하시고요. 자, 우리 배웠던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뭐뭐 할 때 한다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when절입니다. 자, when 즉 내가 자유 시간을 have 가지고 있다면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when절이고 동사 어디로 간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가고 됐죠? 그리고 원도 다시 일반 동사가 와야겠네. 다시 본동사가 나와야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여기만 해도 이거 충분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선택하셔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마지막 걸 이용해도 나쁘지 않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문을 정리해 보았고, 자, 그럼 실제로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볼까요? 자, 우리가 뭐 ich bin, 뭐 ich heiße 시작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한다? mein Name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제 이름 누구다? 네, 저는 지은 김지은입니다가 되겠죠. 우리 이제 성 기본적으로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 다 한국 학생들이니까 전부 다 한국어로 이름을 썼습니다. 자, 우리 나이 소개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몇 살이다? 22 Jahre alt. 난 아직 22살입니다. 했고요. 그래서 Jahre alt하고 동사는 자인 동사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역시 mein Name ist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구문이죠. 자, 그리고 무엇이다? ich komme. 저는 왔습니다. 우리 komme aus는 여러분 기본이죠. 그렇죠? 어디서 왔다라고 이어보고 있어요. 자, 그냥 뭐 코리아만 해도 괜찮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한, 북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남한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üdkorea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이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도시름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aus 서울. 한 번 더 말해주는 것도 좋겠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서 거의 모든 학생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는 크게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부모님들이 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ich wohne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왜? 저 아까도 뭐 ich bin, ich komme라고 했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조금 더 변화를 준 거예요. 자, 뭐다 바로 우리 zurzeit,라고 하는 부사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zurzeit 하면은 제가 밑에 적어놨죠, 그렇죠? 요즘이란 뜻입니다. 요즘. 요즘에는 자, 부사니까 무엇이 두 번째에 반드시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ohne ich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어디에? in 서울.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어디 살고 있다?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by meinen Eltern. 그렇죠. 내 부모님 댁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하지 않고 아직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을 나왔는데요. 아직 학생인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Ich bin noch 아직 여전히 뭐다? Student 뒤에다가 EN을 붙여 여자가 되겠죠, 그렇죠? Studentin 여학생이고 여자 대학생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자기가 대학생이니까 뭘 공부하는지 정도는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자, studieren 하면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 Klavier an der Universität라고 되어 있네요. 클라비아 우리 피아노란 뜻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응대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해봤는데, 난 아직 대학생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아노를 어디에서? 안데아 우니베시테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안다면 이동 없기 때문에 몇 격이다 뒤에 3격을 써서 우리가 여성명사 대어가 왔습니다. 여성 관사죠, 그렇죠? 대어가 왔고요.
그럼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더 정보가 훨씬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냥 대학생이다가 아니라 어떤 전공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했네요. Ich möchte in Deutschland studieren. 그렇죠. 좀 더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인 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시험을 외치고 그렇죠. 왜 소개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möchten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거죠. 그렇죠. 전 독일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언어 뭐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겠죠? 뭐다? ich kann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언어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그냥 Deutsch하고 English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 이 학생은 약간 이렇게 부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Deutsch und English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약간의 독일어. 그래서 ein bisschen Deutsch 그리고 und relativ gut. 비교적으로 잘 영어를 한다. 그러니까 좀 괜찮게 영어를 한다는 뜻이죠. 영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슈프레켄 동사 없어도 그냥 이식한 다음에 언어만 나열해도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취미죠. 근데 뭐 meine Hobbys sind 아니 mein Hobby ist 해도 괜찮지만 이 학생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동사 뒤에다가 게안을 또는 게아네를 붙여가지고 본인의 취미 생활을 드러냈습니다. Ich lese gern. 저는 읽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선 여기에 목적어가 없네요. 레젠인데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이게 독일어에서는요. 이 레젠 자체가 이미 책을 읽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bücher, 뭐 북, 뭐 이런 그 책이란 명사가 없어도 그냥 레젠만 써도 무난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책을 읽다는 뜻이에요. 독서하다. 그래서 ich lese gern.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기꺼이 잘 읽고요. 취미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다? sehe 돼 있고 맞으면 뭐가 있대요, 여러분? an 보이죠, 그렇죠? ansehen이라고 하는 분리동사입니다. 안세는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그냥 보다, 보여주자 뜻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보통 성격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은 나는 나 자신에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또 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gerne filme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영화 보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잘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영화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지. 이럴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제인만 써도 크게 이상 없어요. 제 다음에 gerne filme 써도 괜찮고, 됐죠? 그런데 이제 안젠 쓰면 좀 더 나에게 보여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영화 보여주는 것을 즐겨합니다가 되는데 어디에서? 주 하우스 집에서가 되겠죠. 혹시 진짜로 취미가 책 읽고 그다음 영화 보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안제인 같은 동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리동사인 건 알지만 말할 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문들을 통째로 외워가시면 나오겠고, 이제 마찬가지로 미어도 이제 빼먹을 확률이 높죠. 뭐 빼먹었다고 해서 크게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미어까지 적으면 점수가 확실히 잘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때요? 되게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게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는 이제 아주 쉽게 말했고, 그다음 너무 이시만 시작할까봐 중간중간 무엇이다? 그렇죠. 이렇게 추어 사이트 같은 부사로 시작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냥 잘한다 언어만 나열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그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I'm ambition이라던가 뭐 relative good 같은 그런 구문들을 넣어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좋아한다, 뭐 본다 할 때도 그냥 본다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anseh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도 해봤습니다.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비슷한 또 대체할 수 있는 말들을 적어놨거든요. 뭐 동의어라든가 반의어들을. 자, 일단 동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투어 사이트 보이시죠, 그렇죠? 요즘이란 뜻이고 뭐 비슷하게 호이트타게도 가능한데요. 이게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투어 사이트만 알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살다는 우리 보넨이나 레이벤 여기선 둘 다 써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이상 없어요. 왜냐면 원래 보넨 자체는 거주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주지에서 거주하다 느낌이고 레벤은 뭐 살다 거주하다 뜻도 있지만은 뭔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할 때 있잖아요. 약간 삶을 살다 그런 뉘앙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벤이 좀 더 커요. 뭔가 포괄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둘 다 써도 이상이 없겠죠. 그게. 뭔가를 전공하다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동사 슈투디렌 써도 괜찮지만 저는 뭐 제 전공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mein Hauptfach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가면 여러분 과목이라는 뜻이고요. 하프트가 뭐냐면 우리 그 주로 하는 거, 그렇죠? 아주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과목, 주요 전공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많이 투자를 하시는 전공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된 과목이죠, 그렇죠? 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뭐 이스트 이다 해도 괜찮겠죠. 여기서 뭐 클라비어를 써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동사가 제일 무난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할 때 여러분 뭐 ein bisschen도 괜찮지만 우리 또 나올 것 같은데요. etwas도 괜찮습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고요. 약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relative good, 뭐 비교적 잘한다라는 건 뭐 ziemlich gut, 뭐 꽤 잘한다 이런 뉘앙스로 쓸 수 있겠죠. 비슷하게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개안이랑 개안은 여러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둘 다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뭐 개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개안은 그렇고, 둘 다 그냥 똑같다 보시면 돼요. A2에서는요. 네, 둘 다 같이 쓰면은 이상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this 다음에 우리 안젠 기억나시죠, 그렇죠? 안젠 할 때는 보여주다 뜻인데 보다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그렇지 뭐뭐를 보여주다예요. 그래서 이제 에게를 뜻하는 우리 미어가 들어왔고 여기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뭐가 자연스럽게 사격 일반 명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렇게 써도 괜찮고 이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인 다음에 사격을 써도 네, 크게 뭐 A2 정도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틀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본인의 뭐 나이라던가 아니면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취미가 별다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외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외워서 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취미다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아까는 그쵸? 그냥 했는데 이번 하이슨이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볼게요. 자, ich bin 또는 heiße Minolin. 아니 이번에는 이민호다. 그렇죠? 남자 이름이죠. 자, 저는요 몇 살이다. 그렇죠? 31 Jahre alt 됐습니다. 그렇죠? 31살이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는 그렇죠? 나 어디서 왔다? 한국인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거의 아주 평범하게 아주 쉽게 문장을 썼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ich wohne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약간 효과를 준 거예요. 어떻게 했다? 전치사 구를 이용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seit 4 Monaten 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 sait는 뭐 전부터라는 뜻이죠, 여러분. 몇 달 전부터, 즉 4달 전부터. 그 말은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뒤에 그렇죠, wohne 라고 하는 현재 동사가 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다, 4달 전부터. 동사 왔죠, 두 번짜리에. 원래는 이제 모나트까지가 여러분 모나트의 복수 형태인데 얘가 지금 복수인데 몇 격이다? 자이튼 뒤에 3격 전치사를 쓴 자리이기 때문에 뭐가 왔다 뒤에 명사 뒤에 n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달 전부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을 할 때 이 아바이트만 해도 괜찮지만 좀 지루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모멘탄이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동사죠. 두 번째는 부사 왔으니까요. 저는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배웠던 거죠.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만 해도 그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소개할 때 좀 더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다? 네, 당연히 저희 모국어는 코리아니시 바로 한국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 외국어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다? 그냥 계속 이시라고 있지 않고 운트라고 하는 등위접사를 쓰고 다시 주어 동사를 썼습니다. 운트. 그리고 이시칸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냥 영어랑 독일어 하지 않고 그 정도를 표현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sehr gut, 아주 잘 영어를 할 수 있고 und etwas Deutsch, 우리 아까 ein bisschen 똑같은 거였습니다. 약간의 독일어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sehr gut 아니면 그냥 gut etwas다 가능하다. 자, 그럼 나열 해볼까요? meine Hobbys, 제 취미는요, sind 뭐뭐입니다. 왜냐? 취미가 지금 뒤에 보니까 2개거든요. 그래서 복수다 보니까 이 사람도 meine Hobbys라고 해서 복수를 썼습니다. 그럼 동사도 당연히 무엇이다? 그렇죠, sind라고 써야겠죠. 자, Fußball spielen, 축구 경기를 하고 뭐 하는 것이다? Handyspiele, 휴대폰 게임이 자기의 취미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네, 또 비교적 되게 쉽게 썼지만 아주 할 말을 다 한 그런 포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여러분? 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모멘탄 하면은 우리가 요즘, 지금인데, 아까 우리 했던 투어 사이트를 써도 크게 이상이 없다. 자, sehr gut 할 때요, 여러분, good, sehr good, 어쨌든 다 잘한다는 건데, 혹시 좀 지루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fließend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fließen 하면 뭔가 이제 물이 흐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다 대를 붙이면 여러분 아직 모르셔도 괜찮아요. 형용사가 되거든요, 현재분사라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물 흐르듯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어 할 때 쓰면은 아주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넣어도 나쁘지 않겠고, 그다음에 뭐 good 잘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잘 못한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렇죠? nicht so gut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입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good, sehr good인데 반대말 거의 못한다라고 할 때 kaum을 써도 괜찮습니다.
이 카음이 어려운 게 여러분이 거의 뭐 부정이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니트라 카인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지 이러는데 거의 잘 못하다. 거의 뭐뭐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뭐가 아닌 하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 사실은 쓰는 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실 때는. 근데 독해 같은 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있구나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신 분들은 선택하셔가지고 만드시고요. 자, 끝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감독관들이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거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자, seit wann 우리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wan은 언젠데 앞에 뭐가 붙었다? 네, site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wann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앞에다가 네, 우리가 또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해석은 여러분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라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레아는지 deutsch 독일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물어봅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동사는 뭘 썼다? 현재형을 쓴 게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질문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사이트판을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답도 여러분 그냥 자이트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질문 들었는데 어떤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동사를 그대로 말하게 할 때 쓰시는 거예요. 대답할 때. 네,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말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거 볼까요? 사이트만 물어봤으니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사이트로 대답하는 겁니다. 됐죠? 동사가 뭐였죠? 그리고 레아는 있죠, 그렇죠? 나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레아는 A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할 수 있는 거는 그쵸? 그냥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6개월 전부터 저는 독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Ich 레아는 시작해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말하기를 할 때 제가 동사의 위치가 두 번째라는 건 좀 알고 있다라는 티를 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전사구를 먼저 쓰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거는? 그렇지. 질문을 듣고 질문에 나온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자이트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 6개월이니까 뭐 잭스 모나트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복성계로서 앵 들어왔지만 쌤 이거 저 시험을 치시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도는 틀려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정확하게 말한 건 좋지만은 이 정도 뭐 이거 하나 틀렸다고 막 점수 많이 깎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하는 거 집중하셔야 돼요. 문장을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어떻게 한다? 레아네 이시 도이치 난 독일어 배우고 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동사가 어디에 있다 반드시 두 번째로 있다는 거는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있는 전치사라던가 동사를 그대로 활용하자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wie viele Bücher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책들이 지금 복수니까 어떻게 왔다? 네, 우리가 형사 변화해가지고 무관사 형사 변화 사격이죠. 그렇죠? 애가 붙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wie viele 다음에는 복수 명사 온다 해도 이상이 없겠죠. wie viele Bücher lesen Sie pro Monat?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당신 언제 pro Monat 우리 많이 했던 거네요. 1개월당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읽으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때 물론 ich lese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사로 시작하는 거죠. normalerweise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부사니까 어떻게 한다? 두 번째로 다시 동사가 와야겠죠. 자, 저는 읽습니다. 몇 권을? 뭐 그냥 4권, 5권 해볼까요? 그러면? 자, 물론 여러분 여기다 그냥 대고 fear, 그냥 bücher pro Monat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4권에서 5권 정도까지 읽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fear bis를 쓰는 거죠. 4권에서 어디까지? 한 fifth, 5권 정도의 bücher들까지 pro Monat, 매달 읽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도 뭐다? 지금 물어볼 때 감독관이 뭐라 했다? 레이젠지 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한다? 그렇죠. 이시 레제, 레제 이시로 대답하시는 거고 역시 프로모트 어떻게 한다? 얘도 그대로 살려서 뒤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필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의 권수는 반드시 정확하게 단어로 딱 이렇게 숫자로 말해주시는 게 대답하기 편하겠죠. 네, 다예요. 그리고 앞에다 좀 효과를 넣으려고 부사를 넣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뭐 이시 레제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3 볼까요? 자, welchen 필름 어떤 영화를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welch까지가 어떤이란 뜻인데 이 아이는 정관사랑 뒤에 똑같이 변한다 기억나시죠? 자, 필름이 지금 남성이고요. 단수고 그다음에 하벤이고 마지막 뭐 돼 있다? gesein이라고 돼 있어요. 하벤 PP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보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보다란 동사는 이제 뭐뭐를 보다니까 몇 격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격이 되겠네요. 뭐가 된다? 남성 단수 사격. 우리 정관사 할 때 뒤에 땡에서 온 ing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그렇죠. in letzter Zeit. 자, 여러분 이거는 통째로 아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letzt는 원래는 뭐 마지막의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이라는 거 최근이잖아요. 제일 최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 시기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말이면 한국어로는 그냥. 네, 그러니까 최근에 당신은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못 들었더라도 그쵸? 일단 하벤스 게제니까 뭔가 나한테 영화를 뭐 봤는지 물어보는 거 운원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듣고도.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감독관이 말한 동사를 그대로 활용해 보자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렇죠. 이 샵에 여기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게이제는 그대로 활용하셔도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 샵에 해리포터 게이제는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다 전사구를 넣어볼게요. 자, Forwards by Tagen 이렇게 넣어봤어요. 언제? 이틀 전에 다시 동사 저는 해리포터를 보았습니다. 까지만 조금 뭔가 아쉬워서 그냥 아무 말 아니더라도 그냥 별말 아니더라도 Er war interessant. 그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되겠죠.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걔를 남성 명사를 에어로 받은 거네요. Er war interessant. 아주 재밌었어요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거 명사성 막 에어지에서 너무 모르겠는데 하시면 그냥 여러분 das 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A2에서는 그냥 das war interessant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따라서 보니까 어떻게 한다? 감독관의 질문을 잘 듣자. 그리고 감독관이 말한 그 동사라던가 또는 전치사라던가 그쵸? 그걸 이용하자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좀 효과를 좀 더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자? 그렇죠. 내가 뭐 부사를 넣던지 아니면 전치사구를 넣으면은 효과가 좀 있겠다. 또는 그냥 그게 재밌었다 뭐 이런 말만 넣어도 훨씬 더 글이 말이 풍부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4번. 자, 이런 거 운동한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wie oft, 얼마나 자주 많이 했던 거죠. machen Sie 또는 treiben Sie Sport, 당신은 운동을 하시나요? 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wie oft니까 일단은 몇 번, 얼마나 자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확실하게 빈도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슈퍼트 마켓이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그대로, 그쵸? 주어가 이시만 바꿨으면 되겠죠? 가볼까요? 그래서 그대로 줬어요. Ich mache jeden Tag Sport. 저는 어떻게? wie oft가 바로 매일이 되겠죠. 매일 Sport machen, 운동을 합니다. 또 뭐 트라이베 동사도 괜찮습니다. 이 트라이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사를 그대로 쓰고 저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시시하잖아,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jeden Morgen, 매일 아침마다 이제 어떤 운동하는지 궁금하겠죠,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jogge ich im Park, 저는 공원에서 조깅을 합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기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만 말을 해줘도 뭔가 되게 잘한 것좀 들려져요. 여기 좀 한 문장 더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s ist gut für die Gesundheit. 그것은 무엇이다? 건강에 good, 좋습니다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살아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운동 얘기를 했는데 운동을 물어봤다. 횟수를 말하신 다음에 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설명까지 해주시고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약간 이 시험을 칠 때는 좀 TMI가 되면 좋아요. 정보를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정보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감독한테 무조건 막 듣고 막 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좀 적극성을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동사를 그대로 활용하자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den 뭐하겐 같은 거 시작을 하자. 또 볼까요? 자, 뭐 하벤지, 뭐 야파니시라던가 또는 다른 언어가 올 수 있겠죠. 우리 아마 본문에 제가 영어랑 독일어만 나와서 제가 다른 언어를 넣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일본어를 겔레안트 배우셨나요? 되겠죠. 왜? 지금 하벤 겔레안트니까 하벤 PP 형태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는 과거형 현재 완료가 되겠네요. 어디 배웠나요? 참 대답도 어떻게 한다? 그렇죠. 똑같이 하벤 PP, 하베 겔레안트로 대답하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볼까요? Ich habe es, 제가 그것을 언어를 이어받았죠. S, 그것을 어디에서? 자, 보니까 반드시 어쨌든 장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에서.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In der Schule, 학교에서 haben gelernt, 배웠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면 좀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잘하든 못하든 간에 aber, 그렇지만 우리 aber 다음에 다시 뭐건데 여러분? 주어 동사 오겠죠. 그렇죠? Nicht so gut. 그렇게 잘 야파니sch sprechen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칸다 뭐가 왔다 여기 맨 마지막에 다시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표현했고 중간에 잘 못한다는 말로 nicht so gut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넣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잘한다면 그냥 뭐겠죠? Ich kann sehr gut 야파니시 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것도 이 정도만 붙여도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만 딱 너무 단답으로 하지 말고 너무 짧게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한 문장씩 더 살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내 정보를 좀 더 주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비비테 뭐라고 하셨나요? 해도 괜찮고요.
혹은 너무 말이 좀 빠르거나 내가 좀 발음을 이해 못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können Sie bitte langsamer sprechen?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당신은 bitte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langsamer, 더 느리게. 애가 붙어서 비교급이죠, 그렇죠? 더 느리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이제 아직 초급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점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든 네, 꼭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 적극성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독일어를 물어보는 거라서 독일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자기소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우시고, 그리고 예상 질문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 감독관이 한 동사를 기억을 하자. 그걸 이용하자. 시제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haben gelernt 썼고요. 아까 마케 동사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주기보다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정도는 쉬운 문장에 더해주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말하기를 끝을 내봤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요. 네, 탈 2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추스.